출가만 하면 수행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서울 와보니까 서울 유학생활이라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고민들이 이제 그때보다 더 큰 고민이야. 불교의 호스피스를 좀 완성을 하고 싶었었죠. 그때 제가 또 느꼈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출가한 게 아니었는데 내가 또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때 봤죠. 아프니까 다 버리더라고요. 드는 생각이 보조 진울국사 스님의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는 그 진울국사님의 딱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출가하고 나서 어떤 근원적인 고민은 좀 해결이 됐어요. 그런 것은 다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어떤 삶 속에서 그때 짓눌렸던 그런 무거운 마음들 그런 건 다 해결이 좀 됐어요. 근데 또 한 가지 큰 고민들이 생겼어요. 승가에 대한 고민들. 이 지금 승복을 입고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지 이 승복에 맞는 삶과 태도를 세상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가. 그런 고민들이 끝이 없고 그다음에 사실 출가 전에 유능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출가하고 나서는 오히려 더 외톨이가 되는 느낌? 약간 고립된 느낌 있잖아요. 왜냐하면 출가란 자체가 워낙 문중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어느 절에 누구 제자 이런 것들이 워낙 강하고 그다음에 또 비구니에 아직도 경계점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출가 자체가 생사에 대한 절박한 마음으로 출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동기부여가 앞도 뒤도 없이 그냥 부처님 법을 만나면 모든 게 다 편안해지고 모든 게 다 내가 원하는 그런 수행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출가해서 지금 20년이 조금 넘었는데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직도 해결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 수행에 일하는 이유로 또 뭔가를 찾고 그걸 통해서 또 대중들에게 공감하면서 그러면서도 내 마음은 어디 한기특이가 약간 허전한 마음. 물론 승가라는 자체가 공동체로서 살아가긴 하지만 요즘에 절집의 분위기 자체가 많이 좀 다 이렇게 각자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스님도 아마 그런 거 저처럼 많이 느끼실 거라 생각 들어요. 생사에 대한 그 두려움을 뛰어넘고자 출가를 해서 혹독한 행자 생활을 거쳐서 또 이제 강원을 갔잖아요. 강원에 갔을 때 제가 이제 김천 청암사 강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공부를 하다가 심장의 문제로 쓰러져 갖고 중환자실에 실려 나갔었어요. 네, 그것도 생각해 보면 저에게 굉장한 큰 위기였죠. 생명에 대한 그런 위기가 왔었는데 제가 지금 보면은 초심자한테 너무 좀 힘든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강원에서 공부하다 쓰러졌으니까. 병원에 실려 나와서 딱 눈을 떴을 때 제가 이제 심장 때문에 쇼크가 왔고 눈을 딱 떴는데 얼마 만에 깨어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딱 양쪽에 봤는데 백발의 하얀 할아버님들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기가 돼서 강원 수행의 방법을 보면서 미래 불교를 생각했을 때 그 방식은 별로 이렇게 나에게는 크게 이렇게 감동이 오지 않는 그런 학습 방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이 아프면서 너무 지나치게 이제 마음만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그런 수행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한 결정을 했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출가한 게 아니었는데 내가 또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때 봤죠. 그러면 나는 어떤 수행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이제 그때 또 생긴 거죠. 어떻게 해야지만이 정말 바른 수행,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수행의 방법을 갖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열반의 길을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의문이 생겼었어요. 시대가 변해가는 게 보였는데 강원의 분위기는 좀 시대하고 거꾸로 간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쓰러지고 나서 병원에 있을 때 서울로 유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서울 유학 왔을 때 이제 와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저는 출가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제일 처음에는. 제가 우리 도마들한테 그때 당시에 그런 말 했어요. 당나라 유학보다 더 어려운 게 서울 유학인 것 같다. 그때 당시에 저한테 그랬어요. 왜냐면 은사 스님은 지방에 계시고 뭐 제가 서울 유학 생활 할 수 있는 어떤 스님들이 이렇게 부탁할 만한 스님들이 없어서 서울 생활부터 자체가 독립 생활을 시작해야 하고 또 서울 유학 자체가 또 물질적인 게 필요한 시대인데 저는 그런 게 준비가 없는 상태로 그냥 수행에만 매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강원을 나왔어요. 그때 공부할 때 정말 김치찌개 하나 끓여갖고 막 2주씩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손톱이 이렇게 다 빠졌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예불 마치고 저녁 공양하고 앉으면 한 7시부터 책상에 앉으면 그 다음날 새벽 학교 갈 때까지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책상에 빠졌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치문을 2번 봤어요. 보통 스님들 강원 다니다가 이렇게 다니면 연계해갖고 되는데 저는 그냥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1년 가정 치문을 강원에서 배웠던 걸 그냥 깡그리 내려놓고 다시 1학년부터 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졸업이 거의 한 7, 8년 걸렸던 것 같아요. 강원 졸업이. 뭐 비구니 계를 빨리 받고 늦게 받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는 그때 당시에 어떤 출가의 본질, 그 다음에 부처님의 본질의 법을 알고 그 다음에 조사 스님들의 선배 스님들이 가르쳐준 출가 수행자의 삶, 출가 수행의 길 그런 게 더 간절했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을 제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서울 유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공부를 하는데 강사 스님이 이제 저를 보시고 병원 법당에 와서 같이 소임을 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이제 그런 호스피스에 대한 동경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호스피스라는 언어가 없었어요. 단어가. 제가 어머니 편찮을 때 병원에서 나 우리 어머니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가 가고 싶은 곳에 한 번이라도 큰 차를 모셔서 어머니를 유람해드리고 싶다고 내가 그랬었는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인간에 대한 근원적으로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인간의 관계 속에 또 학습을 하고 배움을 거치고 또 자기만의 어떤 존재 능력들을 갖추어 가는데 죽음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잖아요, 사람이. 준비할 겨를도 없이.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마음속에 추가 수행자로서 임종도 또 알아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어머니에 대한 그런 마무리 못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래서 병원 호스피스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서울보훈병원 법당에서 병원 법당 소임을 보면서 병실 라운딩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리고 찬불과 법회를 하고 다도봉사를 거기서 매달 하면서 5,000컵 정도의 환자들에게 차를 나눠드리고 불교의 호스피스를 좀 완성을 하고 싶었었죠. 사실은 너무 막막했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스님들 몰래 봉천동에다가 차실을 냈어요. 강원 다니면서 이런 차실을. 지하의 법당에다가 명상센터를 내고. 그래가지고 봉천 6동 동사무소 앞에서 이걸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때는 이제 보이차 위주로. 2006년도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랬을 때 그때 스님들이 이제 막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접고 병원으로 끌려간 거죠. 2006년도가 제일 중요한 나에게 어떻게 보면 서울 유학 가갖고 정말 막막했잖아. 은사 스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근닥에서 절에 부전 가기도 그렇고 그래갖고 카드를 그때 빚을 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스님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다 포기하고 병원법당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워낙 또 열심히 또 하니까
거기서도 뭐 법당 소임 볼 때 제가 사실은 총무소임반가 주지 스님인지 많이 알고, 그래서 이제 좀 옆에 계시는 스님이 조금 제가 더 주지처럼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랬고, 제가 지금도 세월이 이렇게 많이 병원법당 나온 지가 11년도에 나왔는데요. 지금도 저를 기억해 주신 분이 많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열심히 이렇게 환자들을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잘 하는 걸 보고 어떤 노고사님께서 누구를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 스님의 아버님이셨던 거예요. 그때 제가 서울보훈병원에 있을 때가 33살인가 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님으로서는 너무 어린 나이였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영안실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법당 기도하고, 또 저는 거기 병원법당에서 복구작업을 했기 때문에 또 임종을 맞이하신 분들 새벽에 가서 임종을 맞이해드리고, 그 모습을 이제 보신 분이 자랑을 많이 하셨나 봐요. 저기 병원에 갔더니 나이 어린 비구니 스님이 환자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잘 하신다 그래가지고 비구 스님들이 저를 그때 보러 오셔갖고, 왔던 그 스님이 지금도 수행을 너무너무 잘 하시는데, 그때 그 인연으로 또 도반이 돼서 수행에 도담도 나누는 그런 스님이 있습니다. 병원법당에 다니면서 이제 강원을 다녔잖아요. 병원법당 소임을 다 보고 나면, 저녁 공양 마치고 나면 한 7시 정도, 7시 반이 돼야지 모든 소임이 끝나요. 그러고 나면 그때 앉아서 그 다음날 늘 새벽까지, 우리가 새벽 그때 학교를 5시에 다녔거든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 새벽 3시, 막 2시 반, 그 시간을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낮에는 뭐 봉사자들과 봉사하고, 호스피스도 병동 다니고, 케이의 기도를 또 법당 소임을 보고 했고, 도서 봉사도 했고, 뭐 신문 그런 봉사도 하면서 하루 1분 1초를 놓칠 수 없이 이렇게 소임을 보고, 또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온강대학교를 차를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명원재단에 가서 또 시간 나면 또 공부를 마치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좀 힘들게 공부를 욕심을 내서 많이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잠도 많이 못 자고 또 영양 상태도 안 좋고, 지하의 법당에 있다 보니까 햇볕도 많이 못 쐬고, 그리고 병실 가운데 늘 바이러스가 많았잖아요. 이유 없이 계속 아팠었는데 그걸 잘 참고 견뎠는데, 한 5년 정도 있다가 나올 때쯤 되니까 이렇게 몸이 아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저기 보라매 공원에 있는 보라매 법당을 또 개원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비구니 계를 받고 나서 갑자기 팔이 축 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걷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법당을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었어요. 법당 나오고 나서도 거기서 5년 정도 이제 소임을 받는데, 나오고 나서 이제 보라매 병원에 법당을 또 개원을 하게 된 거예요. 보라매 병원 법당 개원식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법당이 2곳이 있는데 그 법당 개원식을 해놓고 났는데, 그때 이제 아예 사지가 다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때 신경계가 마비가 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병원 저 병원을 가도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그게 큰 대학병원에 갔더니 그게 갈랑바이 증후군이라고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바이러스균이 뇌 신경을 이렇게 잘못해서 사지가 이렇게 마비가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검사 나중에 해보니까. 그래서 그게 회복되는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 신경의 통증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있었어요. 안 아픈 데가 한 곳도 없었고, 숟가락질을 아예 못했으니까요. 누워만 있었어야 할 정도로 눈만 깜빡거리고 고개도 못 돌리고 앉지도 눕지도 기지도 못할 정도로 아팠었어요. 또 병원 가는 데마다의 그 선생님들의 진단이 다 달랐어요. 한의사 선생님은 이런 말씀하시고, 또 양방에 이과를 가면 이런 말을 하고, 다른 병원을 가면 또 여기 뭐 고환이 터져서 그런다는, 또 다른 데는 또 바이러스가 올다고, 다 달라서 누구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누구의 처방을 따를 수도 없었어요. 몸이 그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밥도 못 먹었으니까 아예. 입원 안 했죠. 그냥 혼자 견뎌냈죠. 그냥.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나쁜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때 제 나이가 39살. 10년 차에 온몸이 마비가 왔고, 또 강원에서 한번 고비가 왔었고, 또 출가 후에 또 그런 고비가 왔을 때, 그때는
근데 또 그 시간도 혼자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라서 제가 아프니까 절집에서는 참 힘들더라고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죠. 사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 돌아갔을 때 마음은 그냥 뭐랄까 어떤 삶의 어떤 전환점처럼 보였고, 어머니는 그냥 어떤 뭐가 그냥 덩그러니 훅 무너지는 느낌이었는데, 이 절집에서 수행을 하면서 겪은 일을 통해서 내가 그때 당시에 이 바디 스캔을 하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칼자국이 선연해가 피가 나는 거지. 쓰리고 아픈 그 마음을. 왜냐면 내가 아플 때 누군가가 나를 돌봐줘야 하는데 아프니까 다 버리더라고. 우리 지연 스님이 아팠을 때 나가라 했던 것처럼 된장국 한 번을 안 끓여주고 그렇게 방치하더라고. 인간적인 면은 못 느꼈어요. 세속에보다 더. 그래서 나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더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도록 더 나를 더 버리는 연습을 많이 하고 내 욕심을 챙기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거죠. 나는 그러지 않아야겠다. 항상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께서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줘라고 항상 어머니가 많이 이렇게 경계를 좀 무너뜨리는 말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좋고 나쁨이 없다고. 그냥 병원에 나와서 이제 정말 오갈 데가 없을 때 깊은 산중에 들어갔을 때 토굴 그런 데를 갔죠. 가서 거기 기다시피 하면서 자연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 몸속에 있는 독들을 땀으로 배출하고 또 산에서 좋은 물을 달여서 마시고 또 차를 마셨고, 차는 계속 그전부터 공부를 했었으니까. 봄에 내가 너무너무 많이 아팠을 때 육신에 대한 끈을 놔야 하나 잡아야 하나 할 때 절망적일 때 이른 봄에 굉장히 추운 꽃샘추위가 왔을 때 그 작은 풀들이 이렇게 올라서 바람에 펄렁펄렁 할 때 그 생명에 대해서 그때 보고 굉장히 놀랬죠. 저 작은 풀이 그 하얀 눈 사이 이렇게 틈바구니에서 산에서 올라오는 거, 그걸 보면서 생명이란 게 저런 거구나. 정말 저 생명은 어떤 힘이 있길래 저렇게 이렇게 혹하고 매운 이 추운 겨울에도 피어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더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다시 보이차에 대한 기억이 다시 올랐죠. 아, 차를 마셔야겠다. 더. 그 차를 마시고 나서 그 풀을 봤을 때 아, 내가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가락 끝까지 다 아팠으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었으니까 막 이렇게 할 때마다 막 비명을 질렀으니까 다 아팠어요. 안 아픈 데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 후유증이 한 6, 7년 갔으니까요. 사실은. 그 전엔 거동을 못할 정도로 아팠었고 이제 조금 움직였지만 그래도 막 아파가지고 막 고생을 되게 많이 했죠. 7, 8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차를 먹고 나니까 신경계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차를 연구를 매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절을 계속 따라다닌 거였죠. 봄에 나는 식물이 뭐일까? 봄에 나는 식물의 특징을 더 파악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여름의 식물을 특징을 파악하고 가을의 식물, 겨울의 식물을 파악하고 이거를 계속 해년마다 또 다르게 연구를 계속 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피고 짓는 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10년이 거의 훌쩍 넘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동국대에서 강의를 하다가 사실은 제가 좋아지니까 한국 불교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미국 유학을 결심을 한 거죠. 공부를 하려고 이제 갔죠. 그래서 이제 달라스, 텍사스에 있는 루스 유니버시티에 이제 어학연수 과정을 끊어서 유학을 신청을 하면서 간 거죠. 12월 그때 24일 날 크리스마스 전에. 그래 갔는데 가서 보니까 학교가 저라고 너무 다른 위치에다가 그쪽에서 해놨더라고요. 어학도 안 되는데 그 서류를 하러 막 먼 지역을 다니고 막 하면서 이게 몸이 탈진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유학 가서 얼마 안 돼갖고 아파가지고 또 다시 항상 심장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마음이
늘 마음이 편치가 않았죠, 사실은. 근데 그때 딱 돌아와서 드는 생각이 보조 진율국사 스님의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는 그 딱 말씀이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그래, 내 몸을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다시 내가 유학을 선택했던 것도 욕심이었다는 걸 알고 이 자리에서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다시 와서 그 치유받지 못한 그 마음들 있잖아요. 출가해서 계속 상처받고 아팠던 마음, 그리고 지쳤던 몸. 10년이 넘으니까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을 때 그때 제가 이렇게 명상의 숲이라는 글을 만들어 가지고 부처님 법을 좀 많이 알린 거죠. 그래서 18만 개 정도 만들어서 대한민국 전역에다 걸었어요. 몸은 차로 낫게 하고 마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고통에서 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은 차로서 다스리고 마음은 부처님 법으로서. 네. 세속이나 승가나 사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의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셨지만 저도 많은 고비와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었고 마음적으로도 하늘과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도 했었었고 그렇지만 모든 일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에 배울 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깨달아야 할 일이 있다는 거. 사실 어떤 일이 닥치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나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리고 누가 나를 아프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믿고 누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싫잖아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은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한때라는 거.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인생에 온 목적, 내가 인생의 긴 과정이 하나하나를 배우고 익혀가고 또 완숙시켜가는 거. 결론에 가서는 모든 일 자체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일이었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더 완성이 되어가는 거. 누구나 절망하고 누구나 괴롭고 누구나 힘들고 누구나 열등의식을 갖고 있지만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이 상황을 담담하게 바라보고 담담하게 내려놓고 내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익혀야 하는가. 그걸 바라보시면 자기가 조금 더 객관화가 되고 자기의 삶의 본질의 문제가 좀 더 드러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가정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사실은 그게 전부 다 내가 갖고 가는 일은 아니에요. 내가 성취된 것 같아도 성취가 됐지만 내가 그걸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부각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과정이고 인생의 그냥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그런 삶의 길도 열반의 길도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그 순간 매 순간에 하나하나의 그 과정을 최선을 다하고 그 나라는 그 존재의 어떤 집착과 애착, 나에 대한 그런 감각적인 욕망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내려놓고 보면 하나의 바람과 같이 그 무상의 도리를 알게 될 것 같아요. 무상과 무아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만이 마신 건 아니었고 우리는 반만 년의 역사 속에 선대들이 계속해서 좋은 우리의 약재를 늘 울타리 속에다 심어놓고 그걸 다려서 드시고 몸을 회복을 하고 또 바이러스, 요즘같이 의학시설이 좋지 않을 때 이겨냈습니다. 지금은 너무 세상이 좋아졌고 그냥 마시기만 하면 돼요. 따뜻하게 해서 마시기만 되는데 너무 외국의 것을 좋아해요. 우리나라의 반도의 이 기운은 충만된 에너지가 있어요. 그 충만된 에너지를 식물에다 압착시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앰프라 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서 그냥 물만 끓여서 따뜻한 온기로 그냥 집어넣으면 내 긴장된 마음,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내 삶이 왜 풀리지 않는 그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면서 풀어지고 또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잘 보여요. 특히 식의 문제가 지금 많이 심각하잖아요. 다 인스턴트 음식에다가 잘못된 음식들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거를 면역력을 길러줄 수 있는 아주 특효약이 저는 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강 바이오 식품까지도 다 이 차의 범주 속에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